오늘 배울 과제 소비자 동기와 관여도. 이제 사실은 이게 7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8장, 9장, 10장, 11, 12장 5개 남았습니다. 5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제가 전반기 걸 다시 강조한 이유는 그게 사실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은 리뷰를 해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7장 동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기와 관여도입니다. 시장 지향적인 마케팅 접근법에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고객의 욕구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제공물을 제공해야죠. 이게 뭐 감지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를 확인하는 게 감지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해야죠.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목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내고 경쟁사가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 동안에 활동적 이벤트를 욕구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가려고 그럴 거고요. 아니, 편안한 시간을 욕구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집에서 책을 본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러면 그 고객들이 각각 층이 다르겠죠. 한 분한테는 이제 캠핑 장부를 팔아야 있고, 한 분한테는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그걸 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마케팅 개념의 시작점인 소비자 욕구에 기반한 동기, 거기 다룹니다. 욕구, 욕심,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는 욕구에 기반해 가지고 소비자를 행동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달리 말씀드린 이 동기는요, 여러분이 성공으로 이끄는 바로 힘입니다. 이게 동기가. 굉장히 동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의하고 동기의 특성이라든가 동기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대상에 대한 또 관여도 수준 역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동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죠. 관여도가 높으면 동기가 높나요, 낮나요? 높죠. 관여도가 낮으면 동기도 낮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상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여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소비자 행동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관여도의 개념이라든가 유형, 소비자 행동의 영향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동기의 개념. 욕구가 동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차이입니다, 욕구는. 그 다음에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차이가 또 욕구입니다. 거기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힘이 뭐라고요? 동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동기가 뭘 낳아요?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학습이 있고 인지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없이 무작정 행동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학습하고 인지적 경험을 하고 그 결과를 딱 무기를 갖춰가지고 행동을 할 때 목표 달성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동기의 개념은 본원적 욕구하고 구체적 욕구가 있습니다. 본원적 욕구는 뭐냐면 needs라고 하죠. needs.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없는 거예요. depriv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됐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본원적 욕구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거르고 한 3시쯤 됐는데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을 느꼈다. 그럼 이게 음식에 대한 본원적 욕구가 생기겠죠. 또 오랜 동안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결핍을 느끼겠죠. 그게 이제 바로 관계에 대한 본원적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적 욕구는 물리적이거나 심적인 실제 상태와 이상적 상태의 불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거나 보이는 것, 가시적인 거나
심정, 마음속의 심리 상태, 거기에서 실제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 한다? 본원적 욕구라 한다. 즉 배고프지 않을 이상적 상태와 배고픈 실제 상태의 불균형이 본원적 욕구를 니즈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개인은 본원적 욕구를 갖습니다. 본원적 욕구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선천적인 거, innate needs라고, innate needs, 선천적. 그래서 후천적인 것,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후천적인 것은 2차적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원적인 것은 이제 생리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고 후천적인 2차적 욕구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천적 욕구는 인간이 유기체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혹은 생리적인 것으로서 음식이나 물, 뭐 공기, 의복, 거주, 뭐 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게 다 이제 본원적 욕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후천적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 릴레이션십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의 심적인 상태로 문화라든가 혹은 환경에 반응해 가지고 학습된 욕구, 뭐 존중받을 욕구, 명성의 욕구, 애정의 욕구, 권력에 관한 욕구, 이게 이제 2차적 욕구. 이게 욕구 계층 이론에 위로 올라가는 저거죠.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그다음에 존중받을 욕구, 그게 이제 그거죠. 그다음에 본원적 욕구는 신체적 욕구 있대,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정도가 이제 본원적 욕구죠. 이게. 그래서 욕구는 두 가지가 있다. 선천적인 본원적 욕구와 뭐 선천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요구되는데 그게 뭐냐? specific manifestation. 구체 내가 그걸 욕구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욕구라고 얘기해. want. 나는 배고프다 하는 데서 본원적 욕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 밥이다. 그럼 밥이 바로 구체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욕구는 개인적인 경험과 역량, 뭐 문화 규범, 가치관,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원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밥이라든가 따뜻한 국, 김치 이런 게 음식 관련된 욕구죠. 이게 구체적 욕구죠. 배고프다는 건 본원적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밥과 따뜻한 국, 김치는 구체적 욕구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볼까요? 관계에 대한 본원적 욕구가 있을 때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친구를 만남이 이제 구체적 욕구가 될 수 있죠. 원츠가 됐어. 그렇죠. 나는 싱글이다. 나는 이성을 만나고 싶다 하는 본욕. 근데 나는 싱글이다. 그 나는 이성이 아닌 나는 반려견을 만나고 싶다. 그럼 반려견이 구체적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다음에 마케트는 소비자의 본원적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 제공물, 그게 뭐죠? want. 구체적인 욕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욕구를 지니는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배고프다 그러면 뭘 먹고 싶다 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욕구를 잘 제시하는 식당이나 음식이나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터의 역할은 새로운 본원적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고객의 본원적 욕구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마케터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동기는 뭐다? 욕심이고 욕구다. 그건 뭐냐? 현실과 이상의 차이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게 차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욕구는 뭐냐? 내 본원적 욕구 배고프다면 그 배고픔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구체적 욕구다. 그래서 이제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본원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구체적 욕구고 그 대상물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기업이고 마케터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기하고 목표가 있겠죠. 동기가 주어졌으면 이제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기에는 이제 실용적 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적 동기가 있습니다. 실용적 동기는 뭐냐면 이제 유틸리테리언 모티브 해가지고 영양분을 얻기 위한 음식.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내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음식. 그럼 다 이제 실용적 동기죠, 이게. 쾌락적 동기는 뭐냐면 이게 맛있게 먹기 위한 음식. 아, 근데 이왕 배고픈데 배 채우는 것보다는 이 맛있는 걸 먹자 하는 게 이제 쾌락적 동기입니다. 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라는 게 이제 골, 엔드 스테이트죠. 최종적인 목표, 상태. 최종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동기는 개인들을 행동하도록 하는 내적 추진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 우리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미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기의 동기.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 동기, 내가 동기를 찾아야 돼요. 이 본원적 욕구를 찾아야 돼요. 본원적 욕구는 자연적으로 다행히 주고 있지만 내 2차적 욕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욕구가 있을 때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에는 크게 실용적 동기하고 유틸리테리언 모티브, 쾌락적 동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용적 동기는 뭐냐면 영양분을 얻기 위한 식재료 선택, 정말 실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적 동기는 뭐냐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효용. 이왕이면 영양분을 얻는 데 있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럼 이 관여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쾌락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여도가 높을 거고 또 인지적 자극을 많이 활용하겠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기를 지닌 개인들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당연하죠. 동기가 목표와 동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end state, 최종 상태를 의미해 목표가요. 따라서 동기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들은 목표를 달성 위해 상당 수준의 뭘 한다? 노력을 수행할 수 있어요. 노력. 그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에디슨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동기, 노력,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최종 end st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동기 과정 모델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림 7-1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미충족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된 것, 갖고 싶은 것과 없는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 있는 것, 미지 욕구 아닙니까?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예. 그러면 이제 동이 생깁니다. 동이 뭐냐면 운전한다는 게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그러면서 이제 이 동기가 딱 완성이 됐을 때 뭘 통해서 행동을 하느냐면 학습,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인지 과정, 경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노력. 그러면 노력을 해서 행동하면 행동의 결과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죠. 그럼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내 니즈가 본원적 니즈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이게 목표 지향적 행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삶은 똑같은 이런 사이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긴장이 생기고 긴장 상태 속에서 내가 동기를 부여하고 드라이브하고 내가 경험을 직접 간접 경험의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서 내가 결과로서 행동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긴장감이 해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삶의 선순환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동기와 목표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특성하고 동기 유발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죠.
동기 특성, 뭐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동기 특성. 동기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죠. 사실 동기. 물론 관찰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영화 같은 경우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내면적인 동기는 있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동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소비자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동기를 추정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상이한 동기가 동일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동일한 동기가 또 상이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한 동기의 정확한 추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죠. 이런 행동했으니까 쟤는 동기가 이거야 하고 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요. 정말 배가 고파서 생리적 동기에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는 데이트나 모임을 갖기 위해서 뭐 사회적 동기로 모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모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에 따라서 식사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동기는 이제 소비자들 스스로가 인지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의식적 동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의식 동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숨은 동기는 소비자 자신도 분명하게 식별이 어렵다. 우리가 세상 살기 복잡한데 모든 걸 우리가 의도하는 걸 다 의식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인간의 뇌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요. 걸어가 한 발, 두 발, 세 발 다 의식하면서 갑니까?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요. 다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미리 도로가 다 머릿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VR이나 IR처럼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무 의식하지 않고 걸어서 목표까지 가는 겁니다. 다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과 동일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뭐냐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동기를 가져요. 그게 복잡한 겁니다. 한 가지 동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단일의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유발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그래서 참 동기에 의한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죠. 넷째, 동기는 강도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높은 동기일수록 행동을 유발시키는 추진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성을 지닌 동기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죠. 근데 음의 방향성을 지닌 동기는 행동을 억제하고 부정적 동기로 작용해요. 저 영화 별로 안 좋아. 그럼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저 영화 좋아. 그러면 극장에 더 가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동기는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 차별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내적 특성을 지니고 다양한 외적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을 인구 통계적 특성, demographic trait, psychographic traffic, 사회 심리학적 동기에서 차이 나올 수 있고 이 동기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경제 문화적 상황 등 외적 환경들에 의해서도 동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동기 특성은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동기 유발 요인을 한번 또 보면요. 동기 유발 요인은 생리적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유발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유발 요인. 이게 욕구의 원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보면요. 동기의 발생 내적인 상태 변화에 의한 욕구가 뭘 유발시켜요? 긴장을 유발시켜야 돼요. 긴장을 유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동인이 발생되는 드라이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 학습 요소를 다 포함해 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이제 행동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동기 유발 형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생리적 유발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생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나 뭐 혈당이 떨어졌을 때, 배고픔을 느꼈을 때는 식사와 같은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 욕구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유발이 있습니다. 동기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요.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이 책에서는 뭐 유니세프의 공익 광고를 보고 내가 저기에도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가 감정적 필이 와서 한다. 감정적 유발. 그 다음에 인지적 유발. 사실 이제 학습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인지적 유발. 뭐냐면 개인의 인지적인 정보 처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즉 사고 과정을 통해서 thinking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자신의 결핍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구매의 동기가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인 소구 역시 소비자의 동기 유발에 중요하다.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인지적인 유발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적 유발이 있습니다. 이게 타인, 다른 사람, 또 경쟁 관계, 또 내 개성, 이런 게 소비자의 내적 상태뿐만이 아니고요. 주변 환경의 영향 역시도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전혀 배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게 되면 무언가 먹고 싶다는 동기가 활성, 그 환경이죠, 환경. 대형마트 등에서 이런 시식 행사. 이것은 생리적 욕구를 채움으로써 상품 구매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 행동과 관련한 욕구를 자극해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아,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좀 사줘야 되겠네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로 인해서 시식이 매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동기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왜? 동기는 하나 이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한 사람이 레빈이라는 학자인데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동기 갈등은 선택의 문제. 이게 선택하는 데는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기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냐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요 한 가지만을 선택해 구입하려고 할 때 종종 갈등을 느끼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상품이 충족시킬 수 있는 동기들이 다름에 따라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동기 간의 갈등을 동기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뭐 가정의 동기 갈등이 아니고요. 이게 동기 갈등. 네. 앞서 제시한 대로 동기는 모티브죠. 동기는 그 방향성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해당 행동에 다가오자 하는 접근, 어프로치를 수행하고요. 수행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우에는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회피를 실현한다. 어보이던스, 회피한다 이거죠. 피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회피를 수행해서 레빈은 동기 갈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서 세 가지 유형의 동기 갈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레빈은 서로 갈등 상황에 있는 동기들이 동등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았고, 맞죠? 세 가지 기본적인 갈등 유형으로는 접근 대 접근, 접근 대 회피, 그다음에 회피 갈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 대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접근과 접근 갈등, 대표적인 예로 짬짜면이 있네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식당 가면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빈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식당 주인장께서 짬짜면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반반씩 먹어라. 그게 한정된 자원,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500원씩만 얹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접근 갈등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안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의 대안만을 선택했는데 다 매력점이 어느 욕구가 더욱 절실한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한다 이거죠. 이때 마케터는 광고나 판매원의 상품 설명을 통해서 소비자가 대안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조언을 수행해 가지고 자신의 상품에 대한 선택 동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즉 자신의 상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나 판매원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랩탑 컴퓨터도 산다 그러면 노트북도 산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잘 설명해서 요즘 뭐 랩탑에도 뭐 통신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크기 때문에 장치 뭐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 있지만 또 둘 다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접근 갈등. 왜? 둘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도 좋고 짬뽕도 좋으니까 짬짜면을 해가지고 둘 다 사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할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서 한정 자원을 늘려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윈윈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 있어요. 간단히 뭐 예를 설명드리면 이제 맥주가 이제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접근이에요 이게. 좋아하는 거죠. 접근이라는 거. 근데 체중이 증가해요. 맥주를 먹으면. 그럼 이게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케터는 저칼로리 맥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맥주를 마셔도 시원함은 살아있지만 여러분 체중 증가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맥주가 잘 팔리겠죠. 바로 그거. 이게 접근 회피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대안에 대해서요. 한 가지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를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라면이 맛있어 먹고는 싶은데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고급차를 사고 싶은데 재무적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뭐 할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해소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갈등 요인을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급차를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맥주였죠. 맥주에도 저칼로리를 회피 수단을 제거해 주면 맥주를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갈등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키거나 긍정적 편익을 강조해 가지고 이 회피를 긍정으로 돌린다. 이런 내용. 이게 우리 개인 간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간에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각자 한번 고민해 봐요, 여러분. 회피 갈등은 뭐냐면 소비자가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회피 갈등이에요. 둘 다 싫어하는데 버려버리면, 선택 안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갈등 요인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거죠. 어린아이의 경우 열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무서워서 가기 싫다든가, 아픈 것도 힘들어서 싫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병원에 가기 싫고,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열이 많이 나는 것도 갈등이고, 또 병원 가면 또 무섭고, 그런 거죠. 이때 마케팅 관리자는 뭐예요? 자신이 제공한 대안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킨 노력. 안 아프게 주사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주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부착식이 뭐 있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그런 두려움을 적게 갖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병원의 경우에 주사를 잘 처방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무서움을 들 수 있어요. 패치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대안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 즉 긍정적인 편익을 강조한다 이거죠. 오래 아픈 것보다는 너 병원 가서 잠깐 주사 한 대 맞고 낫는 게 낫지, 네가 열을 고생할 것
잠깐 순간적인 아픔만 참으면 되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익을 강조하는 거죠. 긍정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 갈등을 해소하는 거. 동기도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레빈이 제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